네, 안녕하세요. 저는 쿠바의 고우주 대표고요. 이번 제 세미나 시간은 유통 AX를 위한 AI 기술과 유통업 미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굉장히 지금 유통업 전문가분들께서 많은 내용을 소개를 드렸는데 잠깐 AX라는 용어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AX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그러니까 DX에서 AX로 전환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을 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직접 실제로 AI 지금 개발 대표고요. 그러니까 개발의 회사의 기업의 대표고 실제 아키텍처를 제가 구성을 하고요. 개발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유통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AI를 적용할 때, 특히 생성형 AI를 적용할 때 어떤 개발적인 요인들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좀 기본적인 조금 이론, 좀 거시적으로 하는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인 관계로 가능하면 제가 좀 빨리 진행해서 빨리 여러분들 끝나고 점심시간 좀 빨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2024년에 사실 이제 제일 가장 유명한 게 CES죠. 올해 이제 초에 했었는데 2024년 CES에서 이 화두가 바로 이 How will AI transform the trade show and experimental industry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화두가 됐던 게 바로 AI였고요. 그럼 이 AI를 어떻게 전환을 할 건지, AX라는 용어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AI를 활용했었는데 이제는 생성 AI,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죠. 생성 AI로 해서 어떻게 AI 전환할지가 굉장히 큰 화두였고 대부분의 기조 연설에서 이 생성 AI가 언급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인공지능 AI 에볼루션을 한번 살펴보면, 자, AX 관점에서 보면 우리 가장 쉽게 인터넷이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1983년에 국방부 알파넷에 개방이 됐었고요. 1989년에 이제 WWW, 우리 월드와이드 웹이 되면서 현재 웹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이 핵심 요소가 바로 연결성입니다. 인터넷이 되면서 단순하게 우리가 한 군데만 집중, 로컬이 아니라 굉장히 연결이 되면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확장이 됐었고요. 그래서 거리의 제약이 제거가 됐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모바일입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1993년에 현재 어떤 스마트폰 나왔다고 하면 애플의 이제 아이폰이 2007년에 출시가 되면서 우리가 모바일 폰을 확산이 됐죠. 그래서 모바일 폰을 쓰면서 이동성이 제거가 됐었고 어떤 장소의 제약이 제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확장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그냥 일반 뭐 통계, 샘플링 데이터 정도였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재 지금 생성 AI 같은 경우는 2017년에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 등장을 했었고요. 자, 이때 이제 2022년에 실제로 오픈 AI에서 챗GPT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LMM 또는 생성 AI를 굉장히 근접하게 쓸 수 있게 됐고요. 자, 핵심 요소는 바로 창의성입니다. 크리에이티비티인데 왜 크리에이티비티냐고 하면 이 챗GPT를 이용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지식, 날리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데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요 혁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정보 교류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생산의 제약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생산일까라고 하면 생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식의 생산 또는 물질적인 생산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 AI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이제 그 혁명을 에볼루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통물류에서 우리가 AX를 한번 보면 간단하게 현재 한번 트렌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 분야가 있고요, 물류 분야가 있습니다. 유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퍼스널 브랜딩이 많이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특히 SNS가 발달이 되면서 인플루언서의 영향으로 인해서 퍼스널 브랜딩 또 개인적인 브랜드가 부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뭐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엄청 치열하기 때문에 고객 자체를 새로운 시장으로 뉴 마켓으로 유도를 해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마켓을 창출해야 되는 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 전환이 이제 돼 있고, 이때 이제 DX 전환하면서 우리가 기존에는 어떤 분석,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어떤 뭐 추천화 시스템이라든지 뭐 수요 예측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분석 및 예측 AI 기술을 이제 활용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물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트렌드가 바로 퀵커머스죠. 그러니까 뭐 새벽 배송이라든지 바로바로 배송할 수 있는 것들이 부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유통하고 퀵커머스 확산으로 인해서 물류 혁신이 이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DX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데이터 기반의 AI라든지 또는 로봇이라든지 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IoT 부분들이 확산이 되면서 물류에서 어떤 풀필먼트 혁신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실 기존에는 DX였지만 이제는 AI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어떤 전환하는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X의 전략적 5가지 이니셔티브를 보면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그다음에 우리가 최적화라든지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 그다음에 맥시마이즈 에피션시, 어떤 효율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포캐스팅이나 프리딕션, 우리가 어떤 수요 예측이라든지 예측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부분을 이렇게 크게 5가지 이니셔티브로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통 물류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기존에 활용했던 어떤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오버뷰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요 기준은 뭐냐면 어떤 제조부터 자사모를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리서치라든지 수요 조사를 많이 하죠. 연구 개발할 때, 그다음에 상품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생산하고 제조도 하고 이제 물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유통이나 판매, 리테일 채널이나 온오프 채널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있던 대부분 다 요소들이죠. 다 이렇게 요소들이 돼 있고, 자, 여기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어떤 프레임들입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는 BI죠. 우리가 BI라고 해서 뭐 시각화를 한다든지 대시보드를 만든다든지 어떤 보고서를 만들 때 BI를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마케팅,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마케팅을 기존에 수행을 했었고요. 생산 물류 같은 경우에는 물류 쪽에서 이제 풀필먼트, 그리고 이제 고객 관점에서는 뭐 커스터머 데이터 프로세스, CDP라고도 하고요. 또는 우리 CRM이라고 하죠. 그래서 CRM 기반을 했었고, 자, 이 부분은 뭐냐면 바로 밸류 프로포지션입니다. 이렇게 밸류라고 보시면 뭐 전략 경영 관리, 상품 MD 바잉, 마케팅 판촉, CX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류 배송, 세일즈 매장 관리 운영, 뭐 CS, CRM 이렇게 해서 유통 물류에서는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하나씩 섹터를 쪼갠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어떤 버티컬이 이제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CDP죠. CDP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면 이제 보통은 커스터머 기준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커스터머 인사이트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구매라든지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활용했던 부분이 유통업에서 데이터 활용이 바로 이 CDP죠. 고객 관리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DX에서 우리가 AX를 전환할 때 어떤 부분 요소들이냐 한번 좀 보면, 자, DT 같은 우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워크가 기본적으로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때 이 데이터를 앞에서 이제 다 대부분 이제 소개를 했지만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이때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세스를 어떻게 확보를 할 건지, 그다음에 이제 피플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전환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기술로 할 것이냐가 아니라 구성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DX를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문화, 우리가 컬처를, 기업 컬처라든지 조직 컬처를,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이제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과연 우리가 기존에 있는 어떤 IT라든지 어떤 기술들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 것들 있는지가 바로 이 DX 전환의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DX를 과연 AX로 AI 트랜스포메이션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살펴보면 우선 이제 지식 체계가 있고요. 제가 이제 날리지라고 했는데 지식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I에서 우리가 이제 생성 AI로 넘어가죠. 제너레이티브 AI로 최근 트렌드로 넘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생성 AI의 가장 기본이 바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그래서 LMM을 이용해서 이 AX 중심으로 이제 좀 더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 요소들을 해서 우리가 AX 세 가지를 한번 차츰차츰 한번 이제 기술적인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생성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지식 체계입니다. 우리가 지식 널리지 체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그다음에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어 모델 기다리죠. 아까 제가 했던 랭귀지 모델 기반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생산의 제약성을 제거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초거대 언어 모델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 우리가 GPT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제 쓰고 있는데 이 요소들은 뭐냐면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맥락 또는 어떤 관계성이라고 하는데 요 인 컨텍스트 러닝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우리가 이제 그 LMM을 쓸 때 프롬프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여기 있고, 그다음에 멀티모달이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우리가 이미지나 영상이나 음성이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테이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기존에는 따로따로 썼었는데 이제는 한 번에 혼합해가지고 믹스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DX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DX 프레임워크에서 AX로 전환하게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젠틱 LMM이라고 합니다. 이 에이젠틱은 굉장히 지금 현재 사실 LMM 개발, 생성 AI 개발할 때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에이젠틱 LMM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에이젠틱을 하기 위해서 멀티 에이전트, 어떤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한글로 하면 뭐 행위자, 뭐 행위하는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에이전트를 하나하나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에이전트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토노머스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 에이전트까지 실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뒤에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식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식체계 같은 경우에는 DIKW 피라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할 때 쓰는 건데 가장 하부에는 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뭐냐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입니다. 어떤 가치 판단에 불과하는 그러니까 우리 세계의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런 것들 수집하는데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우리가 IT라고 하죠. IT 자체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IT 분야고요. 이때 그 어떤 처리 과정, 어떤 규칙을 통해서 되는 게 바로 이 인포메이션, 정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인포메이션을 위한 어떤 기술이라고 했다고 보면 지금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식, 날리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문을 하고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는 어떤 상황, 그러니까 컨텍스트라고 하는 이 정보의 구성이 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정보가 아니라 이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어떤 관계성 또는 맥락화 시키는 게 바로 이 지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배움, 날리지를 통하는데 이 날리지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물음의 실천의 답을 제시하는 게 바로 이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성 AI를 통해 가지고 지식, 날리지 체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지혜, 위즈돔을 활성화시키는 게 현재 지금 AI의 화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AI 방식과 생성 AI 방식의 차이점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AI 방식은 자, 우리가 데이터를 하나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상품 추천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추천화에 관련된 어떤 유저 베이스드, 그러니까 사용자 기반의 어떤 데이터를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추천화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추천 시스템을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 이미지 기반으로 해서 어떤 또 이렇게 앱을 하나가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문서 기반이 있다고 있으면 알고리즘 통해 하나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AI 방식은 저희가 데이터를 전처리를 하고 데이터를 준비한 다음에 알고리즘으로 하나씩 러닝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 앱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합성은 없고요. 대부분 그냥 별도 이렇게 한 개씩 또는 계층적으로 또는 하이라키 형식으로 해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성 AI 방식은 어떻게 이제 빨라질 좀 효율화될 수 있냐면, 우선 데이터는 이렇게 하나 데이터로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합니다. 멀티모달해서 모든 데이터를 통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LMM, 우리가 소위 말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 초거대 언어 모델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RAG라든지 파인 튜닝 같은 기법을 이제 사용합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사용을 한 다음에 이 모델을 거쳐서 이렇게 하나 앱을 만듭니다. 내가 만약에 추천화 시스템을 만들고 있으면 추천화 시스템 모델을 만들고요. 뭐 예측 모델을 만들면 예측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하나씩 만드는 걸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성 AI 모델 하나를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그거에 통해서 파인 튜닝이라든지 RAG 기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고요.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고 무수히 많은 에이전트들을 계속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나 저희가 난리지, 어떤 특정 도메인의 난리지만 보유하고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모델을 한번 보면 저희가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사실 2017년에 그 이제 뉴로입스에서 이제 논문인데, 이게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된 논문이고요. 어텐션만을 활용해 모델을 구축하는데, 이때 이제 엔코더 부분이 있고 이제 디코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랭귀지 모델에서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태스크를 수행하게 되고요. 디코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 생성,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현재 GPT,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픈 AI의 GPT 모델이 바로 이 디코더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기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AI에서 2018년에 아까 2017년에 나온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 GPT 첫 번째 버전을 만들었고요. GPT-2, GPT-3, 그 다음에 2022년에 이게 12월에 챗GPT를 이제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GPT-4, 그 다음에 최근에 GPT-4 5를 내놨죠. 옴니버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발전해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챗GP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 원래는 이제 GPT-3를 기반으로 했었는데, 이 GPT-3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모델이 엄청 많은 이제 학습 데이터를 넣고 이제 그 학습을 시켰는데 파라미터들이 엄청 큽니다. 이때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했었냐면 인스트럭트 GPT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GPT-3 같은 경우에는 언어를 생성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계적인 딱딱한 방식으로 생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픈AI에서는 어떤 걸 원했었냐면 마치 사람이 문장을 쓰고 말을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이 모델을 이제 서비스를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챗GPT고요. 이때 사용했던 방식이 뭐냐면 RLHF라고 합니다.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이라고 해서 사람이 직접 피드백을 주고요. 이때 강화 학습을 써가지고 기법을 쓴 겁니다. 이때 Instruct GPT라는 걸 만들고요. 이 Instruct GPT는 전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이 GPT-3가 실제 문장을 생성했을 때 이 생성된 거를 사람이 직접 피드백을 줘가지고요. 0에서 1까지 어떤 리워드, 보상 점수를 준 다음에 잘하면 못하면 0점, 잘하면 1점을 줘가지고 계속 이렇게 피드백 구조를 준 다음에 인스트럭트 GPT를 구성을 하고요. 이때 계속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 챗GPT라는 한 결과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OT라고 하는 이제 사고의 사슬 또는 이제 체인 오브 소트라고 하는데, 이 체인 오브 소트는 2022년에 나온 논문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챗GPT를 사용해 보면 여러분들 챗GPT 많이 사용해 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질문을 주면 내가 프롬프트를 주면 이렇게 아웃풋이 나옵니다. 자, 이때 인풋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그 문제 답 대신에 문제 풀이 답 어떤 3단 논법이나 어떤 논법으로 제시를 했을 때 얘에 생성되는 답이 좀 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정확한 답을 생성이 됐었습니다. 이때 나온 게 바로 COT라는 논문이고요. 자,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병렬로 구성해서 해봤더니 좀 더 좋은 대답이 나왔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방식을 좀 더 이제 가지치기 형식으로 트리 형식으로 나온 게 바로 TOT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발견된 게 뭐였냐면 LMM을 사용을 했을 때 프롬프트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중요하는가를 이제 발견을 했고요. 이때 나왔던 게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를 하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크게 이제 오픈AI에서 주고 있는 프롬프트 가이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있는데 한 크게 5가지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 명확한 지침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쿼리로 질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LMM에 시스템 또는 유저의 페르소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페르소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챗GPT 너가 또는 LMM 너는 뭐 초등학교 1학년이야. 나는 뭐 대학생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페르소나를 주면 실제 이 LMM이 그 페르소나를 갖고 그 페르소나에 따라서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참조용 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조 텍스트를 해서 답하도록 지시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변경 사항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결과 나온 거를 피드백을 줘서 야, 이 대답이 잘 맞아 안 맞아라고 피드백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앞에 했던 것처럼 하이 작업으로 나눠 가지고 대화를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에 생각할 시간을 부여할 수 있어서 연쇄적으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너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라고 프롬프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해서 프롬프트를 주면 이 모델 자체가 굉장히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개발할 때도 이 프롬프트를 개발할 때 그 프롬프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용자의 프롬프트도 있지만 개발할 때 프롬프트도 있기 때문에 개발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주면 이 LMM 자체를 좀 더 다양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통 분야에 이 LMM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냐 보면 자, 챗GPT 같은 이게 구독 서비스입니다. 이게 실제 이제 챗GPT 서비스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B2C죠. 실제 유저가 이제 구독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인데 뭐 오픈AI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클로드 3 같은 것들이 형태인데 자, 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유저 서비스고 실제 우리가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축 서비스라고 하면 이런 요소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내가 LMM 모델을 쓸 때 오픈소스 모델을 쓸 것인지, 그러니까 오픈소스 모델은 뭐냐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다 이제 공개가 돼 있습니다.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할지 아니면 클로즈 소스 모델. 요거는 실제로 이제 내가 돈을 내고 과금을 하고 API 형태로 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쓸 건지 요걸 쓸 건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LMM 개발 프레임워크 툴이 있습니다. 뭐 랭체인이라든지 라마인덱스라든지 허깅페이스에서 사용하는 이런 툴들을 직접 고려해 가지고 실제 파이썬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개발을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그 LMM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RAG라고 하는데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을 합니다. 이 RAG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강조했던 내가 실제 갖고 있는 도메인 데이터나 지식, 널리지를 활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 RAG입니다. 이 RA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보편화돼 있고 대부분의 개발할 때 이 RAG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예를 들면 유통이라고 하면 내가 뭐 고객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리서치 데이터라든지 물류 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직접 LMM 연동을 하고 실제 프롬프트를 한 다음에 AI 서비스를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보통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를 조금 더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자, 날리지 어떤 지식
어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LMM 모델이 있으면 첫 번째 파인 튜닝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RAG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보유 데이터 뭐 인베딩이나 벡터 스토어 같은 걸 사용하는데 현재 생성 AI 개발은 대부분 RAG 방식을 대다수가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90% 이상 현재 RAG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 도메인 데이터로 이제 실제 모델을 우리가 파인 튜닝해서 개발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RAG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성 AI를 저희가 실제로 개발할 때 어떤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물론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어떤 기획도 중요한데 실제 그 어떤 성능이라든지 또는 효율성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유 도메인을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앞에서 김계숙 대표님이 강조한 것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내가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획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키텍처를 내가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래서 LMM을 어떻게 방식으로 개발할 건지, 또는 비용적인 부분 또는 성능이나 속도 부분도 시스템이라든지 프로그래밍 부분도 전반적으로 고려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 및 개인 정보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특히 보안 요소들이 고려가 이제 돼야 돼서 이런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실제 난리지 체계이고 그다음에 LMM을 우리가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중요한 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자사모를 갖고 있는 기업에, 그러니까 제조도 하고 연구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리테일이나 온오프에서 유통할 수 있는 회사와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기획안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현재 유통업에 대한 어떤 AX라는 허브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유통에서 지식, 우리가 난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마련을 하고요. 그다음에 생성 AI를 위한 AX 허브를 마련한 다음에 모든 참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로 이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시나리오에 따른 생성 AI 서비스 기획을 하게 됩니다. 아까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아이디에이션을 통해 가지고 기획을 한 다음에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또는 외부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진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이제 기획을 이제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한번 보면, 자, 리서치라든지 상품 개발, 생산 물류, 유통 판매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면, 자, 원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원시 데이터는 다양한 어떤 멀티모달 형태의 이제 데이터라고 돼 있다고 하면 이때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게 전처리가 필요하죠. 또는 이제 어떤 크롤링이라든지 수집이 필요한데 이때 같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RPA입니다. RPA를 활용을 하면 좀 더 우리가 빠르게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LMM을 활용을 해서 어떤 수집이라든지 어떤 활용도 같이 전처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다음에 이때 이제 생성 AI 기반의 AX 허브를 만들고요. 이때 여기는 뭐 클라우드 기반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내부에 있는 온프라미스 형태의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를 만들면 각각에 있는 리서치라고 하면 뭐 내부 연구, 외부 조사 이런 것들도 여기다 데이터도 넣어주고요. 상품 계획이나 디자인 데이터도 같이 함께 넣어줍니다. 그리고 물류나 뭐 상품 데이터, 고객 관련 데이터들도 이렇게 여기에 이제 하나 형태로 넣어주고요. 그러면 이런 이제 데이터 베이스 또는 스토리지가 마련이 되면 이때 LMM 모델을 활용을 해서 뭐 오픈 모델도 되고요. 아니면 클로즈 모델을 사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에이전트 개발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앱, 그러면 이 요소들 개발한 다음에 이렇게 전체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실제 기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의 앱 자체가 이제 서비스 기획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걸 개발할지 기획을 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오버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우리가 AI 활용해서 밸류 프로포지션을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AX 허브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언어, 영상, 이미지 어떤 멀티모달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유통 CX를 한번 창출해 본다고 하면, 자,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뭐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뭐 자동화 형태로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신상품 개발할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CX 또는 뭐 SNS나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또는 컨텐츠 분석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모델을 통해 가지고 허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에이전트는 우리가 기획한 대로 시나리오 만든 대로 무한대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 형태를 우리가 멀티 에이전트라고 명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유통업에서 우리가 AI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좀 보면, 자, 얘기 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온 디바이스나 우리가 SL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니라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데,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LMM은 이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은 사이즈의 파라미터로 해서 온 디바이스나 온 프라미스 형태로 해서 이 온 디바이스 SLM을 마련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더 작은 사이즈 모델로 좀 작은 사이즈로 좀 더 최적화된 모델로 해서 모바일이나 PC나 엣지 디바이스에서 동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토노머스 LLM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그 에이전틱 AI라고 했습니다. 에이전트들을 만들어 가지고 오토노머스 에이전트라든지 멀티 에이전트로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 오늘 보니까 전시회 밖에 이제 물류 로봇 많던데, 이 로보틱스 형태로 가는 겁니다. 유통 로보틱스. 그러면 이 유통 로보틱스는 물리적인 로봇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로보틱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산의 자동화 또는 생산의 제약성을 없애는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 같은 경우에는 형태 물리적인 로봇, 물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봇 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어떤 모델로 해서 이게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유통의 미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생성AI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LMM을 사용해서 아마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많은 이제 서비스 기획, 그다음에 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부분은 뭐냐면 나의 데이터, 날리지가 보유 여부,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획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그 기획이 되면 LMM을 사용을 해서 에이전트들을 무수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에이전틱 LMM 또는 에이전틱 AI가 현재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미래는 이렇게 되면서 AX를 좀 더 우리가 좀 가속화시키면서 AX 전환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